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주 시립예술단이 해촉됐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판정서가 나왔습니다. 근로자로 인정하고 재위촉 기대권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증거물 분석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확인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의정부 56곳의 공중화장실이 대상입니다. 연천군 임진강 유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등재됐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 중 유네스코가 선정한 보호지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주시는 시립예술단에 갑작스럽게 해촉을 통보했습니다. 단원 6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뒤 지난 18일 판결 근거가 담긴 판정서가 나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판정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주시가 시립예술단을 해촉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것이라는 예술단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결의 근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예술단 활동이 근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임이 인정돼야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근로 형태가 어떠했는지 따져보는데요. 이 양주시는 예술단 단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위는 예술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양주시가 예술단 업무를 결정하는 점, 예술단이 양주시장과 단장인 부시장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점, 정해진 연습 시간과 근무 일수와 같은 구체적인 복무 지침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근로조건인 종속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양주시는 예술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진호위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예술단 운영 조례나 그간의 상황을 볼 때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계속 재위촉되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 즉 갑작스러운 예술단 해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의회의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양주시는 양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술단 예산이 전액 삭감돼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호위는 이 부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술단 전원이 해촉되는 피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거나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해고가 인정되는데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휘자의 갑질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노조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예술단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랑 결성해서 됩니다. 왜 해요? 아니 국장님 얘기하면서. 그 노조 설립한 거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조 설립을 하면 이거 시에서 예산 세워야 됩니까?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술단 노조 활동과 관련해 발언했고 이후 예술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건데요. 진호위는 양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양주시의 사무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양주시장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술단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용자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정서에 따르면 양주시는 판정서를 송단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는 현재 법률 검토 상태입니다. 법리 해석만 지금 잘못한 상태예요. 방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할 겁니다. 지난 13일 양주시청 앞에서 시립예술단 해고에 대한 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여서 예술단 부당 해고 철회와 운영 정상화를 시에 촉구했습니다. 예술단은 양주시 결정에 따라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일단은 면담을 하고 조율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걸 정상화 시킬지. 중노위가 되면 이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고,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그거에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양주시가 이번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경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피파 주간 남자대회 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한 국가대표 선수들. 그 가운데 이재익 선수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가 모교에 금이 환영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결승전에서 멋진 수비로 맹활약하며 후반 헤딩슛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던 이재익 선수. 이 선수가 귀국 후 다음 날 곧바로 찾은 곳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모교였습니다. 의정부 신곡초등학교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꿈을 키운 이재익 선수는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김상석 감독과 코치진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따로 밥도 사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 감독은 결승전 결과는 아쉬웠지만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 이 선수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냥 어리게만 봤던 제자가 그 세계대 우리나라 첫 그 결승이라는 그 역사적인 무대에 함께 했다는 거 그 자체로 감독으로서 경기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가슴 벅차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익 선수가 온다는 소식에 신곡초 아이들은 누구보다 설렜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공을 차보기도 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직 어리니까 여기 있는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너를 가르쳐 주시는 쌤들이 말하는 거를 꼭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어려가지고 배울 게 아직 많은 단계니까 그거를 꼭 흘려들지 말고 그거를 다시 마음으로 새겨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익 선수는 자신이 꿈을 키웠던 것처럼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따뜻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꼭 이겨내는 선수가 돼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까지 와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곡초등학교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증거물 분석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 3점과 사망자들에 대한 약동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전반적인 사망 과정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흉기 감식과 약동물 검사에 2,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수사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입학이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경기도의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교복 지원은 기존 교복 사각지대인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와 경기도가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와 교복 규정, 통장 사본,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의정부 56곳의 공중화장실이 대상이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경찰서와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 등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지난 7일 개장한 추동 웰빙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6일 양주와 포천, 남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이전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시는 소각장 이전 후보지로 자일동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소각장 이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는 현재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지남에 따라 의정부와 포천시, 양주시의 경계 지역인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주변 지역에서 이를 반대하면서 소각장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천군 임진강 유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에 등재됐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 중 유네스코가 선정한 보호 지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천군은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에서 7번째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연천군 임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DMZ를 가로질러 연천군 중심부까지 흘러가는 물줄기로 민통선 구역이라는 특성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접경 지역 중에서도 환경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요즘 숙박 공유 사이트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숙박지가 오피스텔처럼 생겼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호텔처럼 꾸미고 영업하던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되는데요. 이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세척 도구 등이 갖춰진 일반적인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숙박업소로 둔카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원이 실제 이곳에 투숙해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나 먹었는데 여기가 뭐 숙박업 신고가 돼 있나요? 안 돼. 또 다른 오피스텔, 총 23개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룸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단속원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객실이 등록돼 있는 사실을 캐묻자 업주는 얼버무립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받을 거거든요. 경기도 특사경이 고양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숙박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이른바 무인텔로 운영했습니다. 한 업주는 7년 동안 23개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서 7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정식 숙박시설의 경우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갖추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지만 이들 불법업소들은 이런 규정을 모두 피해갔습니다.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특사경은 26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티비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부천시가 첨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부천 고려호텔에서 첨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천 문화산업 융합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부천 문화산업 융합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300제곱미터 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 400여 개소입니다. 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에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 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해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곳곳이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실내 활동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내린 비는 일요일부터 그치겠고 한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낮 기온이 높은 만큼 낮 동안에는 냉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